아미치. 오늘 할머니가 이상한 데 쏙 튀어나오죠. 오늘은 우리 아미씨들께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사나 보여드리려고요. 밀라노 랜선 집들이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미씨들께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살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죠. 오늘 할머니가 속속들이 어디서 노후를 보내려고 준비를 했나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가보실래요? 자, 여기는 할머니 신발장이에요. 할머니 신발 좀 많았었죠? 그거 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거든요. 신발장이고, 요거 재밌죠?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이 동네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 박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슬리퍼 넣으라고 보내주셨어요. 할머니가 모아놓은 슬리퍼, 손님들 오실 때 신으실 거.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맨 처음 우리 아미치들 눈을 끄는 이 우리나라 옛날 그 고가구들이 어디나 잘 어울리죠? 이거를 누구는 찬탁이라고 하고 누구는 서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고, 이건 언제 산 거냐? 할머니 공항 태워다 줬던 큰아들 생각나시죠? 그 큰아들이 첫돌 됐을 때 기념으로 장가 갈 때 주려고 이거를 그때 산 거예요. 옛날에 왜 우리나라 어른들은 딸을 낳으면 시집갈 때 장자 준다고 오동나무 심었대잖아요. 할머니는 오동나무는 못 심었지만 이건 하나 샀었는데, 요거는 장욱진 화백의 그 가족이라는, 할머니가 판화 모으는 거 좋아했거든요. 이제는 뭐 다 정리한 나이지만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놨고, 여기가 거실이에요. 사실은 이 집이 할머니 파트너, 우리 할머니 파트너는 할아버지라는 용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안 부르기로 하고 파트너라고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파트너가 인생 말년의 계획이 숲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양반이 디자인을 해서 집을 마련을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노출 콘크리트라 그러거든요. 맨 처음 시작한 건축가가 프랑스의 그 유명한 르꼬르비제, 그 다음에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은 일본의 그 유명한 안도 다다오, 그분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축 기법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회색으로, 이 집이 이제 단층이면서 작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서재 겸 손님방이고 이쪽은 거실이거든요. 근데 닫혀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홀딩 도어를 해가지고 개방감이 있게 되는 구조거든요. 이게 가장 메인 포인트고, 아무래도 단독주택이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분들 요새 불멍, 물멍, 뭐 햇살멍, 멍 때릴 때 컨셉 있으시잖아요. 할머니는 여기 불장난하는 거 할아버지랑 좋아해요. 그래서 가운데다 둔 게 이제 벽난로고, 이거를 등으로 해서 굉장히 연료비가 겨울에 절약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둘째 아들 작품이에요.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 전에 전시하면서 전시했던 거고. 자, 할머니네 집은 옛날 것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파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왜 옷을 입혔냐? 40년 가까이 된 가죽 소파예요. 근데 너무 시꺼먼 거를 오래 보니까 지루해. 그렇다고 내가 쓰는 정든 물건인데 버리자니 아깝고 바꾸고는 싶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렇게 옷을 해서 입혔어요. 우리 아버지들도 실증난 물건 있으면 한번 옷에 입혀보세요. 할머니는 소품 뭐 많이 넣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이 소품은 영상에도 나왔던 둘째 아들이 유아원 때 만든 자기 자화상이에요. 머리도 이렇게 꼬불꼬불,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재주는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간직하고 있다가, 이거는 황규백 화백의 판화고, 요거는 유인수 화백의 전원이라는 유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설치 작가 최정화 씨의 샤넬 돼지거든요. 여기다 놨고, 뭘 또 보여드릴까? 요거는 이태리 판화가한테서 선물 받은 판화예요. 그 다음에 요 저금통 재밌죠? 이게 저금통이에요.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또르륵 들어가는데, 할머니 파트너가 사실은 공업 디자이너거든요. 그분이 디자인했던 작품이에요. 대량 생산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량 생산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소리 좋지 않아요? 집안에 이렇게, 이걸 풍경이라고도 하고 모빌이라고도 하죠. 이런 걸 하나 걸어놔서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 에너지가 순환이 돼서 이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심심하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움직여주죠. 자, 여기가 사실은
할머니가 허리 아프면 이렇게 누워서 의자 하면 한번 누워볼까? 이렇게 안 눕고요.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누워서 목을 이렇게, 그리고 구름 흘러가는 것도 보고. 의자, 할머니 좋아하는 장소예요. 할머니 앞에 있는 이 도자상은 또 도대체 뭔가. 우리 둘째 아들 돌 때 돌잔치 하려고 산 상이에요. 옛날엔 지금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뷔페 같은 데서 돌잔치 하지 않고 집에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2개를 사가지고 연결해서 돌잔치 했던 상인데, 하나는 탐내는 젊은이한테 양보하고 요것만 이제 티테이블로. 그러니까 85년에 샀으니까 몇 년 됐어요? 37년 된 거네? 그 다음에 이 도자기 너무 잘생겼죠? 시원하고. 이 도자기는 우리 큰아들, 그 친구가 만들어서 엄마한테 선물한 도자기예요. 집안에 아주 제일 가운데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있죠. 그리고 또 뭘 보여드릴까? 할머니 신난 거 보이세요? 할머니 옛날 물건 소개하니까. 이 의자 이쁘죠? 이 의자 제가 이태리에서 핸드캐리 해온 거예요. 논나랑 가까운 수녀님이 어렸을 적에 앉으시던 의자래요. 선물 주셔가지고 가져왔어요. 이 곰은 아들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준 것 같아. 옷도 이렇게 빨아가지고 데려서 이렇게 입혀서 네 자리 하자, 여기. 나이 든 사람 집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귀엽지 않아요? 할머니만 그렇게 생각하나? 자, 그리고 요거는 논나 하트 모양 좋아하거든요. 이게 촛대예요. 밤에 여기다 쳐놓고 키면 아주 은은하게 불빛이 새어나와서 좋아요. 요거는 이태리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스탠드 좋죠? 할머니 이렇게 간접 조명, 부분 조명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좀 무디하잖아, 로맨틱하고. 그리고 유리 좋아하는데 이게 옛날 포도주병이래요. 갓을 이렇게 맞춰서 끼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요새는 이런 거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옛날에는 이렇게 공예하시는 분들이 해주셨는데 저녁 때 되면 굉장히 은은하고 좋아요. 이게 논나가 좋아하는 의자. 여기 앉으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 이런 그 앤틱 물건을 모으시는 선배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집들이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게 17세기 때 벨기에 성당 의자래요. 그래서 여기나 성경 같은 거보다 이렇게 꽂아 놓는 거래. 여기도 놓는 거고. 그야말로 정취가 느껴지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리빙, 다이닝, 키친 쫙 붙어 있는 거죠. 이 위엔 또 무슨 소품이 올라가 있나? 많이 안 놓은 것 같은데도 설명드리려니까 많네. 이거는 논나 둘째 아들 작품이에요. 이거 대학교 입시 때 한 포트폴리오인데 재밌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놨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는 크리스탈 조각이에요. 프랑스의 바카라라고 왜 크리스탈로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이응로 화백하고 오래전에 콜라보해서 나온 거죠. 이걸 논나가 언제 샀냐면, 할머니가 올해 결혼한 지 47년, 올해도 살았다. 47년 됐는데, 결혼식이 왜 25는 은혼, 50은 금혼. 그런데 첫 해는 지혼이래요, 종이혼.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게 가가지고 15주년이면 크리스탈혼이래요. 그래서 논나가 결혼 15주년 때 산 작은 조각 작품이 바로 요거예요. 자, 할머니 이 식탁 이게 이렇게 접혀져요. 여기서 지금 접지 못하게 해놨는데, 이게 19세기 말에 영국의 유람선에서 쓰던 식탁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접혀지는데, 재밌는 게 이렇게 여기 서랍도 있어요. 매트 같은 거 넣어놓을 수도 있고. 이것도 우리 큰아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식탁의 한가운데 오브제로 밥 안 먹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좀 심심하니까. 요거는 할머니가 카라꽃 좋아해요. 카라꽃 좋아해서 옷감에다가 그림 그리는 친구가 할머니 생일에 선물해가지고 색깔이 맞길래. 자, 부엌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서 햇빛이 쫙 들어와요. 남으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지만 동으로 창을 내면 참 좋은 것 같아. 아침에 커피 드시고 이럴 적에. 우리 아미씨들 혹시 새로 집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면 참고로, 할머니가 우리 아미씨들하고 쇽 나갔던 문 생각나시죠? 바로 여기예요. 자,
장 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면 멀잖아. 그러니까는 유리문을 해서 들어오실 때 현관도 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장 본 거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거나, 여기다 놓거나. 그리고 할머니는 싱크대를 2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용도실이 없어. 할머니는 다용도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어느 집이나. 왜? 조그만 어두운 다용도실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 빨래도. 그래서 세탁기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간단한 손빨래 하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게. 언젠가 할머니가 왜 옷 관리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때도 이런 돌 빨래 누르느라고 싱크대 옆에다 놨던 거 기억나세요? 회색은 또 이 집하고 어울리니까. 사이즈별로. 여기 있는 소품들은 다 이제, 이건 뭐 저울. 이거는 마랑곤 은사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오브제로 모양으로만 둔 시계고요. 이거는 그 유명한 병따개 아시지? 알레산드로 맨딘이라는 그 공업 디자인을 한 거죠. 자기 애인을 생각하면서 디자인했다 그러던데. 자, 이거는 그때 할머니가 언장 바구니 할 때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트럭에서 이런 거 파는 아저씨한테 샀다가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여기는 뭔가 여기서 그때 할머니가 호박꽃 리조또 하는 거 하려고 여기서 사진 찍을 때 이거 썼는데, 정 많고 세심한 아미씨께서 도마가 너무 작아요. 근데 할머니 그냥 조그만 거 할 땐 조그만 도마. 근데 큰 도마도 있어요. 이렇게 큰 도마도 있으니까, 큰 도마 필요할 때 큰 도마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왜 뭐가 이렇게 쭉 들어있나? 요새는 주로 요걸 써요. 이걸 쓴 다음에 이렇게 햇빛에다가 늘어놓으면 천연 소독이 돼서 이게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 쓴 다음에 이렇게 쭉 늘어놔요. 할머니가 아까 여기 서재 겸 손님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 일단 여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여기가 손님 오시면 쓰라고 준비한 화장실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샤워부스고, 할머니는 어디든지 허롱이가 있어야 좋아해. 여기도 빛이 들어오니까. 햇빛을 너무 좋아하는 화초면 여기 오면 우울해져서 안 돼. 햇빛을 적당히 받아도 생존하는 그런 화초를 하나 놨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해지지 않아요, 느낌이? 자, 근데 이 화장실의 이 문은 못 가요. 보여드릴까? 이렇게 가면 여기가 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 다 닫고, 여기다 할머니가 병풍을 하나 놔놨어. 옛날 우리 아미씨들 병풍이란 거 아시나? 이걸 닫으면 이게 유리니까 저쪽 불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 이 병풍을 쳐서 불빛을 막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재 겸 손님들 오시면 손님방으로 쓰면 되죠. 그럼 이번엔 가장 내밀한 곳을 보여드릴게. 할머니 침실. 짠. 근데 별건 없어. 이 할머니 침실의 컨셉은 가능하면 심플하고 새 거 사지 말고 있는 거 활용해서 살자. 그래서 우리 아미씨들 첫눈에 보이는 거, 이 장 설명할게. 이 장도 할머니 결혼할 때 혼수예요. 할머니 어렸을 때는 50년 전, 47년 전에 원목 가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옛날 거 아니면. 그때 이제 한참 50년 전에 그렇게 무늬목 붙이는 가구들이 유행이었었어. 샀더니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떨어져, 무늬가. 근데 얘를 할머니가 안 쓴다고 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 할머니가 결혼할 때 산 건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속안에 잡동사니 안 보이라고 커튼 해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침대는 할머니가 디자인한 거예요. 어떻게 디자인한 거냐면 이렇게 양쪽으로 서랍이 나와요. 서랍이 나와서 서랍이 4개가 있어서 이 밑에다가 침구류, 겨울 되면 여름 거, 여름 되면 겨울 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장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니까 서로 잠드는 시간도 다르고 뒤척이다 보면 서로 잠이 깨니까 더블 침대 아니고 이렇게 트윈으로. 이 등도 역시 슬립스탁 디자인일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거고. 이 그림 재밌죠? 이것도 지금 미술가로 활동하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린 한 30년 된 그림이네. 할머니는 이 매트리스도 이렇게 솜으로 했어요. 이불을 해가지고 얹은 거예요. 이거 좋더라고요. 햇빛 많을 때 매트리스는 무거워서 못 움직이잖아. 요는 바깥에다가 거품시켜서 갖다가 넣을 수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딜 보여드릴까? 할머니 제일 중요한 의자. 이거는 우리 큰아들 낳았을 적엔 아까 그 고각으로 샀고, 우리 둘째 아들 낳았을 적에 산 피콕 의자라 그러죠. 공작 의자. 이게 어떻게 앉는 거냐 하면, 잠깐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리를 얹고 이렇게. 너무 편하거든요. 할머니가 한참 바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5-6시간 분이 못 자고 움직일 때 집에 오면 또 막 설거지 하실 때고 애들 숙제 봐줘야 되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내가 애들한테 엄마가 이 의자에 앉으면 이건 엄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야. 엄마 여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의자에 있을 때 한 10분만 여왕하고 싶을 때 앉았던 의자예요. 의자. 자, 여기 할머니 잠은 여기서 자고 씻기는 어디서 씻나? 여기서 씻어요. 세면대고 목욕탕인데 처음에는 여기다가 칸막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 짓고 나니까 칸막이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 이미 뭐 오랫동안 같이 산 부부고, 그다음에 서로 씻는 시간도 다르고 이제는 취침하는 시간도 다르니까 그냥 칸막이 없이. 그래서 여기가 세면대고 여기는 욕조. 그래도 이렇게 관음죽을 두 그루 놓으니까 저절로 칸막이 역할을 해줘서 오히려 더 개방감도 있고 좋더라고요. 할머니가 맨날 옷 입고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보는 거울 보여드릴게. 이걸 몇 년 됐을까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쓰시던 거니까, 저 어렸을 때니까 한 60년도 더 됐네요. 옛날에 항상 여기 이렇게 열쇠가 있잖아요. 이제 열쇠 없었는데 항상 열쇠를 열고 여기서 이렇게 하실 때마다 어머,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거울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미씨들 혹시 어머니 쓰시던 거 어머니 안 쓰신다면 어머니 이거 저 주세요. 그래서 가져가서 쓰세요. 얼마나 좋아. 전체 거울인데. 자, 그 다음에 할머니 옷장. 어떤 분이 예전에 할머니 키가 몇 센치세요? 그래서 할머니 옛날에 160 넘었거든요. 161.3이었는데 세상에 요새 건강검진 해보니까 6cm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 올라가려면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할머니 파트너 할아버지가 이거 하나 짜줬어요. 그래서 옷 하려면 이렇게 정리하려면. 그리고 여기는 와인통 이런 데다가 모자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옷장. 옷장인데 이렇게 속 안에다가 형광등을 달았거든요. 옷장 속은 항상 어둡잖아. 그래서 불을 달았어요. 요 밑에까지 달았으면 더 좋았겠지. 근데 거기까지는 안 달았고, 여기 열다 보니까 나 우리 아미씨들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어. 잠깐만. 이거 갖다 놓. 이럴 때 이게 쓰이는 거예요. 짠. 이게 뭐냐? 카네이션 이쁘죠? 스커트에다가 이렇게 벨트 하는 거거든요. 이걸 왜 뒀냐? 이게 누나가 48년 전에 지금 할머니 파트너하고 처음 만난 날 입었던 옷이에요. 지금은 입으려면 이러고 입어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줬어요. 사람은 결국 나이 드니까 추억으로 살더라고요. 자기 추억이 있는 물건 잘 간직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아미들께 할머니 4시까지 다 보여드리고 나니까 할머니 오장육부를 다 열어드린 것 같아. 오랜 세월 할머니 삶이 다 녹아있는 물건들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근데 벌써 90만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90만이 넘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기고 100만도 갖고 싶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도 돼요?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미들 찾아뵐까? 할머니가 생각 많이 해서 찾아뵐게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미치.